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이 중국 조선업 견제로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업계는 우수한 기술력과 또 탄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관련 내용 홍경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글로벌 조선업계 분위기부터 살펴보면 지금 미국 조선업이 위기에 처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강대국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낙후된 수준에 처해 있는데요. 네. 작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0.1%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이는 미국의 이른바 존스법에 따라서 조선사들이 자국 내 군함 및 상선 건조를 독점하면서 투자 유인이 감소한 것과 1980년대 들어서 냉전 완화에 따른 함정 수요 감소, 정부 지원 축소 등이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후에 미국 내 조선소 폐쇄가 이어지면서 과거에 한 400여 개에 달했던 조선소가 현재 21개로 줄어들었고요. 네네. 반면 중국은 이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글로벌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조선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계 조선 1위를 찍었고요. 네. 양국 간의 조선 능력 차이는 곧 해군력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5년 이후에 중국의 함정 규모가 미국을 상회를 했고 2030년에는 그 차이가 135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선 능력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배를 미국에서 반드시 네. 건조하게끔 하는 이 법안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이 직접 배를 네. 건조하면서 미국의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런 설명인데 네. 그 군함 말고 이 상선도 미국이 직접 만들기보다 외국 상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어떤 해상 교역을 수행하는 미국 국적의 상선 비율이 지금 2.6%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미국 국적의 상선은 185척으로 1960년대 대비 크게 감소했고요. 이는 미국의 조선 능력이 쇠퇴함에 따라서 연간 상선 건조 실적이 1975년 70척에서 작년에 5척 미만으로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LNG 수출 및 에코터미널 가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미국 국적의 LNG선은 없습니다. 전무한 것입니다. 네네. 국제법상 특정 국가에 등록하는 상선은 평상시에는 사실 행상 교역 경쟁력 유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시가 되면은 필수 물품이나 군사 화물을 운송하는 전략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적 해상 수송에 필요한 인력 수급 또한 해당 국가의 상선 시장으로부터 이루어지고요. 네. 따라서 이 에너지 운송을 비롯한 국가 무역 구조상 외국 상선 의존도가 높은 점은 유사시 안보 이슈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해상 교역 경쟁력 강화와 이제 국가 안보 유지 차원에서 미국의 상선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배를 수주하기 시작해서 만들 수도 없을 텐데, 그렇죠. 이 미국의 그 부족한 선박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완한다라는 생각이죠? 미국은 조선 시장 내 경쟁력이 우수한 동맹 국가의 공조를 통해서 떨어지는 조선 인프라와 해군력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조선 인프라는 대부분 노후화되고 해체되고 협력업체나 전문 인력 규모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를 단기간에 재구축해서 상선과 함정 수요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에 미국은 연방법상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함정 유지 보수 (MRO)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조선사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군 해군 선박은 외국 조선소에서 유지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 배치 함정이라던가 연안 전투함 등은 허용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사실 그리고 전례는 없지만 미국 군사용 선박 함정을 동맹국에 발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용 선박과 주요 구성 요소가 외국 조선소에 건조될 수는 없으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예외적 승인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또 미국 의회에서 외국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어요. 나토 회원국이라던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소재 외국 조선소에 한해서 미군 해군 및 해양 경비대의 함정 건조를
이제 허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에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조선 능력으로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해군 분야의 수요를 단기적으로 충당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를 조금씩 네. 풀어 나가면서 또 동시에 그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커나가는 네. 거는 저지를 하고요. 맞습니다. 미국은 중국 조선과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 국방부가 올해 1월에 중국의 핵심 글로벌 해운사와 조선사들을 이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방부와의 직접 거래가 이제 금지가 되고요. 2027년부터는 해당 기업이 공급망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는 이제 중국산 선박 구매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해운 조선 사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음.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중국의 조선업 불공정 지원과 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시장 경쟁 체제를 해치고 산업 내 중국 의존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서 미국의 경제적 안보 위험을 높인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 조선업 규제가 가능해져서 고강도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미국이 네. 도입하려고 하는 배가 대략 뭐 몇 척이나 되죠? 미국은 중국과의 해운업 및 해군 경쟁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국제 무역 상선과 군함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한 선박법에 따르면 현재 93척에 불과한 이 미국 국적의 국제무역 상선을 2034년까지 250척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국적 상선 중 노후 선박의 비중이 한 55%고 신규 발주가 없는 한 2034년에는 100%에 달할 것으로 보여져서 교체 수요도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미군 해군은 향후 30년간 해군 함대를 약 364척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1조 달러의 대규모 예산을 국회에 요청을 또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상선과 군함 건조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를 뭐 많이 도입만 네.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배들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라는 계획도 따로 있는 거겠죠. 네, 이 미국의 전략적 상선 확대에 따라서 LNG 및 탱커선 중심의 중단기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향후 화석 연료 기반의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물가 안정 및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셰일 혁명 이후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진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가 되고요. 해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주요 LNG 수입국인 중국, 일본, 우리나라, 대만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 관세 인상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미국산 LNG 구매 확대를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국적의 상선 구성상 이제 LNG선은 전무하고 탱커선 수도 적기 때문에 향후 증가 에너지 운송 수요를 고려해서 이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LNG선과 탱커선 중심의 선대 확충이 또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동맹국에 LNG를 팔고 그리고 조선 업체들은 그 배를 지어주면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고요. 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열악한 가운데 2034년까지 사실 이 전략적 상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 조선 3강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인데요. 사실 견제 대상인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선박법에서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에 허용하고 있어서 초기 단계에 동맹국으로의 선박 발주를 염두에 준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의 주요 선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LNG선이라던가 탱커선의 건조 점유율 현황만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국 상선 수주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미국하고 구체적인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 함정 유지 보수 MRO 사업 수주와 함께 미국 진출 시 군함 건조 수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MRO 분야를 아웃소싱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HD, 현대, 중공업과 하나, 오션이 이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 두 회사는 작년에 함정 MRO 사업에 입찰 자격을 획득했고 이후에 한화, 오션이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군수 지원함과 급유함의 MRO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미 해군 7함대가 일본 해군
일본 기지에 주둔하고 있어서 사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조선사의 MRO 영역을 발주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주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조선사가 MRO 수주에 어떤 기틀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함정 MRO 분야에서 한국 조선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 관련 사업 수주가 중단기적으로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직접적인 함정 수주, 군함 수주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 조선소에서 상선 및 함정의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 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존스법 네. 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선박법상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의 외국 건조를 산시적으로 이제 허용한 점,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조선 역량이 우수하며 동맹 관계인 우리나라의 조선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화그룹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도 최종 완료된 바 있어서 우리나라의 조선 기업의 미국 진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국내 조선사가 직접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할 경우에 미국 한정 MRO뿐만 아니라 건조 사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어서 사업 기반이 크게 커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 네. 조선업에서 중국에 크게 밀려났는데 그렇죠. 이렇게 미국과 어떤 협력이 많아지고 하면 또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우리나라 조선업의 성장세를 결정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선 점유율 격차는 2019년 이후에 꾸준하게 확대돼서 작년에는 25.4%포인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생산 능력 증설과 함께 컨테이너선이라든가 탱커선 중심의 공격적인 수주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이 중국의 인해 전술과 가격 덤핑이 어느 정도는 밀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미국이 올해 1월 중국에 조선업 불공정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역법 301조 기반의 제재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향후 주요 선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 조선사의 발주를 좀 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 잘못 샀다가 미국과 무역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품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 조치와 내용 및 강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수혜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 미국 조선 정책 변화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